불안해지는 순간 손실이 시작된다. 돌이켜보니 손실은 어쩌면 투자를 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다. 투자했던 코인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부터 불안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를 하는 가격 때문에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도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식 대비 높은 회전율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 떨어진 가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가격이 오르면 원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나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듯 무섭게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당시 코인파는 아수라장이었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버블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나처럼 버블을 타고 수익을 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뛰어들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관까지 가세한 코인판은 탐욕스러운 자본으로 이루어진 바다같이 느껴졌다. 집채만한 변동성이 성난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바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듯한 조각배에 의지해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내 것이었던 것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 울리는 불안의 경고등을 끄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투자금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손에서 휴대폰을 놓기 어려웠으며 불안의 크기만큼 시세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깨어있는 동안 수없이 가격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자다 깰 때도 필사적으로 시세장을 확인했다.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내가 불안에 맞서는 방법이었다. 또한 코인 관련 뉴스와 기사를 검색하고 유명한 블로거와 유튜버들의 전망을 들으며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비관적인 전망은 애써 무시했으며 만회의 희망을 더해주는 내용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검색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불안감이 지속되자 나의 삶은 변해갔다. 손실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은 탓에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했다. 먼저 가족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다. 놀아달라는 딸아이의 성화에 마지못해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세창에 묶여 있었다. 직장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몸을 일으켜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해도 나 혼자 다른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동료들은 그때 내가 꼭 붕 떠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극도로 예민해 있었다. 언제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탓에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났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경직된다. 근육이 긴장되면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처럼 생각 역시 경직되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지적 경직성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자기 방어가 목적이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것이다. 전쟁 상황을 떠올려 보자.
몇 달째 계속되는 전쟁으로 아군의 피해가 상당하며 보급도 끊겨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아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도 지속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나는 휴대폰에 설치된 가상거래소에서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불안감 때문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것도 위협적으로 지각했으며 통제 불가능한 것까지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니 상황은 더욱 꼬여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가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직 손실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돈이 아닌 뭔가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바로 일상의 상실이었다. 삶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면서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살 수 없었다. 변해버린 나를 마주한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다. 불안은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멈추라는 경고 신호였다. 그리고 자기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을 투자했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불안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반경을 제한한다. 그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삶으로 이끄는 방식이다.